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물건이 쌓여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이것저것 사다 보니 어느 순간 보면 집에 계절 지난 옷들도 있고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도 쌓여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게 바로 생겼습니다. 지하철 내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가를 창고로 만들어서 이삿짐이나 개인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최대 1년까지 나만의 개인 창고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로 각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1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좁아지면서 자연스레 짐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진다는 점을 잘 파악했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철에 물품을 보관해주면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집에서 지하철까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와서 나만의 창고에 쏙 넣어두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정말 편하겠네요. 창고 내부에 보온 보습 시설을 갖춰 최적의 상태로 짐을 보관할 수 있고 CCTV까지 설치돼 100만 원 이내 보상 가능한 서비스까지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이용객이 개별 역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되는 곳까지 있는데 상가는 비어있으면 의미 없는 자리로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데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사업성까지 갖춘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창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홈플러스나 다락과 같은 기업에서 도시명 창고를 이미 운영 중이었습니다. 홈플러스 또한 도심지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시명 개인 창고 사업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임시로 보관해야 하는 계절 가전이나 레포츠 용품들을 포함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다음 계절에 필요하거나 이사 갈 때 필요한 이사용품들을 요긴하게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명 창고 사업을 벤치마킹에 적용한 것이 바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한 개인 창고 서비스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준인데 이러한 편의시설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 상황은 이처럼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지하철 승객 수가 3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지며 코로나로 인해 파산이 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도 건수는 514건인데 같은 기간 작년에 비해 13%가 늘었죠. 하지만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준 것을 생각하면 이용객 대비 발생 건수는 급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승객이 30% 수준으로 줄고 역사도 한산해지며 인적이 드물어졌기 때문에 범죄 발생 요인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 미국 상황입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기가 무섭다. 마치 영화 속에서 보던 유령 도시가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최근에 특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게 느껴진다. 일반 승객들은 없어지고 노숙자와 쓰레기만 쌓여가고 있어. 영화 제작팀은 굳이 세트장을 만들 필요도 없이 지하철역에서 영화를 찍으면 스산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한국도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해서 확인해봤는데 300명이더라. 미국은 하루 사망자만 1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들은 몇백 명 수준의 방역 등급을 격상하며 대응하고 있어. 그러는 와중에 지하철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창고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진취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할 수 있지?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습과 대비되는 미국의 모습에 한탄하는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뉴욕은 지하철 강력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타려고 했는데 뉴스에 나오는 범죄가 전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어. 살인과 성폭행까지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도 버스만 타고 오라고 얘기해야겠어? 승객이 반토막이 났는데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랑 노숙자가 늘어난 것도 큰 이유다. 뉴욕에도 한국같이 개인 창고를 만들어두면 바로 앞에서 강도들이 대기 타고 있을 거야. 마치 금광이나 되는 것처럼 침을 흘리고 있겠지. 어제 저녁에 집에 오는 길에도
지하철 객차 안에서 맥도날드 5세트의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어. 사실 나도 치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종점까지 가면 청소부가 치웠겠지? 지금 뉴욕을 탈출하는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도저히 치안과 월세의 압박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 물론 코로나의 공포가 가장 큰 이유지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지하철 역세권은 도시에서 최고의 위치인데 시민들에게 창고를 렌트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도쿄에도 지하철역에 폐업하는 상점들을 락커로 바꿔주면 좋겠어. 2주 전에 맨허튼의 강도가 내가 아끼는 샤넬 가방끈을 끊어서 들고 도망갔다.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난달에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 이제 정말로 뉴욕이 지긋지긋해. 보안 요원이 줄었다고 강도만 500건이 발생하는데 설마 던져버린 쓰레기까지 치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 지금 뉴욕은 5년 전의 영광은 없고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되어가고 있어. 한국은 대중교통이 전 세계 1등으로 뽑힐 때도 있는 나라다. 대형 빌딩의 로비 같은 청결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누워서 자고 일어나도 옷이 깨끗하겠지. 파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하철과는 개념이 달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시안들이 청소를 잘하는 것도 맞아.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면 옷이나 전자제품도 마음 편히 보관할 수 있지. 소상공인들에게는 좋은 위치의 창고가 될 수 있겠어. 2년 전쯤 삼성과의 계약 때문에 한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 그냥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이 밝은 분위기였어. 뉴욕의 지하에는 그저 추위와 경찰을 피하려고 내려온 사람들로 가득하잖아. 비교 대상이 아니야. 한국에서도 지하철에서 사람이 죽어나갈까? 지금 미국은 완전히 패닉이야. 완벽한 통제불능이지. 코로나 시체는 쌓아둘 곳이 부족한 정도야. 제발 다른 나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가끔 전철을 이용하는데 노숙자가 있거나 쓰레기들이 깔려 있으면 가장 중앙의 객차로 이동한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나마 탈만해. 한국인들이 뉴욕으로 오게 되면 참고하길 바래. 하루에 20만 명이 확진되고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한국은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아. 당장 지하철을 폐쇄하고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어차피 출근도 못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야. 창고에 소중한 물건을 넣으려고 지하철로 내려갈 사람은 없어.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가져다 두겠지. 한국에도 강도와 거지들은 있을 테니까. 역 근처에서 옷 장사를 하거나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그래도 파리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를 막지 못한다면 누구도 짐을 보관하지는 않을 거야. 찌들어버린 옷은 아무리 빨아도 답이 없거든. 일단 뉴욕에 축축하고 냄새나는 지하철에 창고가 생겨봐야 이용할 사람은 없어. 이대로 10년만 지나면 정말로 흉측해져 버리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도 겁나고 의자가 더러워서 일부러 서서 타는 중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